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최근에 제가 매일 11시에 그 방송을 진행했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방송 그만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또 방송 출연하니까 약간 또 생소하기도 하네요. 자, 최근 시장 상황.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번 7월 달 들어서기 전에 이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냐면은 그 썸머 랠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6월 달 이제 지나면서 이제 7월 달 들어서면은 이번에 좀 썸머 랠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7월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시장 흐름에서 뭐 최근에 보면은 다시 이제 뭐 코로나19의 재확산 흐름들이 뭐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주식 사이드 쪽에서는 이것과는 별개로 상당히 한산한 시장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썸머 랠리는커녕 시장이 좀 약간 까다로운 장세가 연출되고 있죠. 거기서 이제 배경은 그럼 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시장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모멘텀이 먹혀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없다.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것이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동력이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추세 트렌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동성이면 유동성, 실적이면 실적, 이런 그 모멘텀이 시장의 중심 부름에서 딱 잡고 있어야지 시장이 어떤 랠리를 펼칠 수가 있는데, 지난주 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근 장세는 이런 것들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시장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목한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했어야 될 시장의 포인트는 거래량입니다. 지난주 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이 본격적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증가 상황을 체킹을 해라.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그 매매 흐름을 체킹을 하라 말씀드렸죠. 그 요건들이 충족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뭡니까? 계속 종목 장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기 쉽게는 종목 장세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종목 장세라는 게 말이 쉽지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종목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연속성을 보장하는 종목은 딱 하나예요. 2차 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를 제외를 하는 종목들, 섹터들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 올라갔다가 또 조정 보이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시다시피 뭐 주 초반 코스에서 뭐 금융주, 건설주 좀 올라가는가 싶다가 또 다시 또 밀려버리고 이렇게 연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장세의 흐름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큰 밑그림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자리는 아니다. 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멘텀.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의 흐름을 좌우할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흘릴 수밖에 없어요. 지수는 많이 빠지지는 않지만은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그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기 어떤 이슈 재료 그런 거에 의해서 시장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특히 우리 개인 투자가들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요. 그럴 때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장세 흐름이 조금 까다로운 장세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썸머 랠리는커녕 지금은 약간 지키는 쪽으로 전략을 좀 약간씩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8월 달, 그러니까 7월 달 제가 볼 때는 중순 이후 국면까지 50대들이 백신 맞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좀 시장을 보자. 여유 있게 보자는 얘기는 너무 여러분들이 힘을 쏟지 말고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대응하는 관점.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있죠. 지금은 광 들어오면은 광 팔고 잠깐 뭐랄까요 한 판 쉬고 그 다음 판 노리는 그런 대응 전략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종목 장세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장세 흐름이 연출되기 때문에 압축된 종목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압축된 종목이 뭐냐? 최근에 제가 이제 종목 검색을 좀 최근에 좀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포착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대형주 섹터는 좀 중기적으로 보시고 지금 시장의 어떤 그런 압축된 컨셉이 좀 중소형주라든지 그렇게 시장의 환경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찾기에 집중하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종목 찾기에서 어떤 흐름에 좀 집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이
원고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지난주 원고예요. 지난주 원고인데 지난주 원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왜? 시장이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추세 에너지가 소진됐다. 시장 탄력이 둔화됐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보면은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은 시장이 그야말로 허덕허덕되고 있어요. 그죠? 예. 뭐 지수는 안 빠지지만은 허덕허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세는 사실은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잘못 사면 물리는 장이지 잘 사면은 돈을 버는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장세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뚜렷한 핵심 주도 섹터가 있는 장세에서는 그 흐름에 집중하면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 물려 들어가지 않고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연출시킬 수 있는데 이런 장은요. 자칫 매매를 잘못하면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인트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모멘텀 약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멘텀 약화 흐름이라는 것은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어떤 그 수익을 내주기 위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수익을 내주는 장세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면 유동성, 실적이면 실적 그런 부분들이 시장 흐름, 시세 흐름에 반영이 돼야 돼요.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유동성. 이런 것들이 시장 흐름에 시세 흐름에 반영이 돼요. 즉각. 그런데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있었죠.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제 시가총액 1위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이런 그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막 12조 원씩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크게 나왔죠.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장세에. 예.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LG전자도 그렇고 대부분 실적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세는 뭐냐? 여러분들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실적이 왜 반영이 안 되느냐?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메리트가 없으니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의 힘이 현재 장세에서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동성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흐름을 볼 때 이제 이 흐름도 여러분들이 이제 무시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현재 시장 흐름 속에서 쏠 수 있는 탄알이 되잖아요. 탄알. 그죠? 탄알이 지금 보시면은 고객 예탁금이 한 65조 정도가 돼요. 그죠? 이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예탁금 흐름을 보시면 이게 예탁금 상황이요. 계속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늘어나지도 않고. 그런데 예탁금은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뭐가 늘어나느냐? 신용이 늘어나요. 신용만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탄탄한 추가 매수 에너지가 형성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하루 이틀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에 사줄 세력들이 없으니까 다시 또 꼬꾸라지고 이러면서 수급의 구조도 여전히 뭡니까? 안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 시장의 볼륨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제 보시면은 제가 오늘 흐름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거래량이 한번 10억 주 미만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10억 주 미만으로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흐름을 볼 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객관적인 어떤 거래량 지표, 수급 지표 이런 걸 보잔 말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팩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였어요? 현재 시장 상황은 실적이 좋고 막 경제 성장률이 뭐 올해 이제 뭐 4.2%까지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뭐야? 푹 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처럼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거래가 쓰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장세라는 거예요. 지금 장이.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배경은 결국은 뭐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기본적으로는 뭐냐, 이제 시장이 이제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라면은 계속해서 이제 뭡니까, 수급의 선순환 구조가 연출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사서 물리고 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잘 매매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뭐예요? 물려 들어간 장세란 말이에요. 최근 장세는. 길 잘못 들어서면은 이 섹터는 올라가는데 이 섹터는 계속 조정 보이는 그런 흐름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뒤풀이 파동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한 달 전인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제 시세 설명드리면서 한 달 전에 이제 어떤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통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그죠, 숙박 이런 쪽 뒤풀이 파동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셔도 이제 이거는 좀 끝났다라는 시세를 말씀드린 부분들에서는 잘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보면 하나씩 약간씩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그게 뒤풀이 파동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시세들의 수급 구조가 악화되는 시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들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실적이 반영이 되고 대부분의 종목들의 경우는 실적 좋은 부분들이 전혀 시세에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모멘텀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라든지 시장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장이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최근 장세에서는.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너무 힘만 안 쓰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식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상황은 어떻게 연출을 되냐면은 이런 시장의 어떤 큰 그 밑그림이 연출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뭐예요? 제한적인 박스권의 흐름이 연출된다는 거죠. 제한적인 박스권의 흐름이라는 것이 최근에 보면은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얘기를 하는 게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주식은 빠지지 않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오히려 차라리 주가가 크게 한번 밀리면은 거기에서 저가 메리트가 생겨나면서 시장이 또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그 형국이 만들어지지만 지금은 뭐냐면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을 만들어냄에 따라서 더 지리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명인들의 복귀를 하면서 현재 장세의 전체적인 진단을 할 때 웩도독 장세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웩도독,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니까 꼬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파생 상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 상품의 어떤 흐름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왜? 본 상품에 뚜렷한 어떤 매수 에너지, 매수 주체자가 없으니까 파생에 의해서 단기 변동성을 준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장의 한번 변화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연출되는 거예요. 이번 주하고 지난주 한번 흐름을 계속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쫙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차익거래 쪽이네요. 전체 프로그램 매도. 금요일날 프로그램 매도가 한 10조가 넘게 지금, 1조죠? 1조가 넘게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그죠? 금요일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 이제 마켓 인사이드 하면서 쫄지 마라. 그냥 이건 단기 저점 찬스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변동성을 줬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그제는 또 이틀 동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니까 지수가 또 반등 줬어요. 오늘은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니까 조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을 이 프로그램이 변동성을 주면서 변동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웩도독 장세라는 거거든요. 그 흐름이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면서 변동성을 주니까 마음 놓고 종목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타 매매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질이 안 좋다라는 거죠. 시장 상황이. 그죠? 그러니까 질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 편안하게 안전하게 마음 놓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잠깐 눈 돌리면은 한참 올라갔던 주식이 또 밀리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어제 흐름 좋았던 주식이 오늘 또 보면 다시 또 되밀리는 그런 흐름이 연출된다는 거죠. 시세가 탄탄하게 움직이지 않고 시장의 질이 이렇다는 거죠. 그 이제 배경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요인들에 따라서 현재 장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은 뭐냐면은 시장을 진단을 할 때 웩도독 장세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모멘텀이 포함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전체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줄어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중량급 장세에서 지금은 경량급 장세로 단기적으로 이전이 됐어요. 경량급 장세라는 얘기는 전체 시장 상황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볼 때 너무 디테일한 것보다 이제 큰 흐름을 재놓고 보면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난 장세,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배팅을 해주는 장세에서는 중량급 장세가 되겠죠. 대형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다시 10억 주 미만대로 이제 들어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시장이 경량급 장세로 좀 전환됐다. 경량급 장세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뭐 여러분들이 다 뭐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최근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종목 장세. 그죠? 뭐 말이 쉬워서 종목 장세지 사실 종목 장세라는 것은 1년 365일 종목 장세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국면은 종목 장세라는 얘기는 지수와 연동된 흐름보다는 그 각각의 개별 어떤 종목의 어떤 테마 흐름이라든지 이슈 이런 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차별화돼서 움직이는 장세라는 얘기예요.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량급 장세가 아니라 경량급 장세. 그러니까 거래량과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유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지역적인 시세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매매하기가 힘들죠. 왜? 시세 연속성을 보장하는 종목들이 지금은 되게 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종목 찾기, 종목 뽑기가 되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종목 뽑기 해가지고서 뽑기 잘못 뽑으면은 손해보고 물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이제 국면이 그렇게 연출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자연히 시장이 이제 그렇게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탄탄하게 이제 어떤 그 중심 흐름을 잡아나가면서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라 경량급 장세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선택과 집중, 압축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전후부터 섹터를 분류를 해드릴 때, 뭐 핵심 3인방, 4인방들,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노텍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죠? 뭐 삼성에,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삼성 SDI, 그 다음에 삼성 전기, 뭐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면서 시장을 읽어드렸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중기적인 대응 포인트를 가져나가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뭘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기술적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얘기를 하는 종목들이에요, 사실은. 왜?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 흐름이 지금 흐름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러면서 뭐예요? 한쪽, 그러니까 중량급 장세에서 약간 이제 시장의 볼륨이 작아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량급 쪽으로 약간 힘이 확대되는 자리죠. 이렇게 되니까 특히 이제 지난주, 이번 주 흐름 속에서는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 이제 제약주들의 경우는 약간 이제 한꺼풀 뒤풀이 파동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약주들의 경우에는. 좀 이따 이제 종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한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차 전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사실은 최근에 2차 전지가 왜 올라가느냐? 물론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뭐 향후의 어떤 그런 성장 기대감이라든지 실적이 또 받침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항상 주식이라는 게요. 먼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말을 갖다 붙여요. 예. 이전에 이제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철강주들의 경우도 한참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이제 뭐 증권사 연구원들이 레포트 쓰면서 더 간다. 근데 사실은 또 그때 고점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2차 전지들이 올라간다. 이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아요. 지금은 이제 시장 사이클의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보시면은요, 이제 반도체들의 경우에도 만약에 최근에 보면 삼성 SDI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먼저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첨보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라서 이제 랠리를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장비주,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뭡니까,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푹 쉬고 있으니까 애들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세의 사이클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뭐냐, 시세 사이클이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집중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지금은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에요. 다 걸로 몰려드는 거예요. 예. 이동환도 방송뿐만이 아니라 뭐 한 6개, 7개 증권방송 다 여러분들께서 하루 종일 한번 돌아가면서 서치를 해보면 대부분 거기하고 관련된 종목들 다 추천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왜? 그만큼 지금은 시장의 시세의 캐파가 줄어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다들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런 흐름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제약바이오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지금은 이제 뒤풀이 파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풀이 파동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요. 그건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종목들의 흐름은 그러면 어떻게 연출되고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어차피 시장에 지금 포인트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압축된 종목들의 흐름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나마 시장에서 이제 지금은 저는 그래요. 한 40% 50% 정도는 막 대형주 한번 박아놓고 현금을 갖고 계시고 한 20%, 30% 내외에서는 지금 먼저는 2차 전지 무조건 타켓으로 정해놓고 단기 대응을 하셔야 돼요. 뭐 단기 대응을 제가 권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보면은 뭐예요? 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포인트는 결국은 뻔해요, 여러분들.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첨보입니다. 첨보,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자리는 그런 거예요. 가령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지수 조정 들어올 때 좀 눌림목 줬잖아요. 거래량 죽이며.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 들어올 때 뭘 보냐? 지금은 일단 지수가 조정 들어오고 시장이 쉴 때는 얘네들을 보란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게 지금 시장에 맞춤 대응 전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보시면 그죠? 주 초반이라든지 지난주 금요일에 조정 들어올 때 조정 보였다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코스모 신소재, 상신 EDP 이거 여러분들 다 지난주에도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종목이 새로운 게 아니라 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뭐 상신 EDP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신흥 SEC, 그죠? 필옵틱스, 일진 머티리얼스 얘네들이 전부 다 시장 흐름 속에서 지금 뭐냐 중심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단기 타켓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조정을 해야 되겠죠. 가령 이제 지수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또 조정 들어오면은 산다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일단 단기 대응 종목으로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선별 핵심주들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최근에 말씀드렸던 대형주들의 경우는요. 안 올라갈 뿐이지 방어는 돼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카카오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안 빠지잖아요. 그죠? 이거 쉬었다 제가 볼 때 또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탕탕 튀는 흐름들에다가 집중할 것이냐. 그거는 2차 전지가 되는 거고 조금 중기적으로 볼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중기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 종목들이 뭐예요? 카카오, 그 다음에 삼성 SDI 안 빠지잖아요. 그죠? 삼성 SDI.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LG 이노텍. 그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 들어왔지만 이제 33에서 추세를 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계속 중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유효하다. 삼성 전기까지.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실적 개선 기대 쪽으로는 최근에 보면은 뭐 효성이라든지, 그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나마 실적이 반영이 되는 종목들이 압축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효성, 코롱 인더스트리, SKC, 대형주 쪽에서는 이들 종목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디프리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게 지금 제약업종이거든요. 제약업종이 그것도 코스닥의 제약업종이에요. 코스닥의 제약업종이 이번에 랠리를 펼쳤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7월 5일을 기점으로, 이거 코스닥 제약업종 차트거든요. 7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프리 파동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한번 반등을 한번 줄 거예요. 근데 그 반등 국면 속에서 저는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제약주 같은 경우도 지금은 끝물내서 따라 들어가면 약간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자리가 됐다. 뭐 그 종목들은 다들 나와 있죠. 뭐 진단 키트가 지금 아직까지는 명맥을 유지를 해주고 있죠. 시스웍이라든지 수젠텍, 뭐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의 경우도 한번 반등을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새로운 싱싱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 뒤풀이 파동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단계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 종목들의 경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수급이 집중되는 시세 쪽에다가만 집중을 하자. 왜? 종목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장세에서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2차 전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이후에 뭡니까? 뭘 봐야 되냐면은 제약, 제지. 근데 제약 같은 경우도 좀 압축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제지, 건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꽃놀이패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소 게임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섹터가 나가면은 거기서는 좀 달려가지 말고 이쪽 섹터가 하루 이틀 정도 조정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로 공략하는. 그러니까 근데 대상 섹터가 어떻게 되느냐? 중소형주 쪽이라든지 단기형 종목 쪽에서는 그 종목들이 뭐냐?
2차 전지, 제약, 제지. 제지 쪽에서 이제 좀 더 압축하면 골판지가 되겠죠. 그죠? 골판지. 그 다음에 건설. 이쪽으로 좀 순환 대응을 하는 관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인 큰 컨셉은요. 지금 약간 쉬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힘을 쏟지 마세요. 힘을 쏟지 말고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안에 집중하자. 그리고 수급에 집중하는 시대 흐름에 집중하자. 조금 여러분께서 지금 약간 페이스 조절하시면요.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씩의 랠리가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페이스 조절하는 대응 감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2차 전지, 제지, 제약, 건설 이런 종목 중심의 어떤 그런 순환 사이클에 한 발 먼저 대응하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해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